88년에 쓰러지지 않는 빛으로 등단을 하셨는데 30세시더라고요, 그때가. 30살이었죠, 30살. 네. 문학에 대한 꿈은 언제부터 가지셨는지, 그 등단하실 때의 어떤 정황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글쎄요, 글 쓰는 사람이 되겠다는 막연했던 희망은 아마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졌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그게 구체적으로 소설이라는 장르라는 생각은 어렸기 때문에 못했고, 고등학교 가서 이제 문예창작과를 가야 되겠다고 이제 구체적으로 학과를 선택을 하고, 또 이제 그 학과로 진학을 해서 4년 내내 사실은 시를 전공을 하고, 그러고 이제 졸업반이었던 해가 이제 1980년이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 격변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와중에 20대였고 젊었으니까 그런 문제들에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청소적으로 반응을 하다가 시를 써서는 안 되겠다, 소설을 쓰자라고 했는데, 뭐 대학 졸업하고 군에 가고, 또 군에 갔다 소설 쓰겠다고 이제 광산촌에 들어가서 교사 생활 한 5년 하고, 그래서 이제 30살에 작가로 등단을 했는데, 그 시간이 거의 10년 세월이 지나간 거죠. 그래서 30도 저에게는 굉장히 빠른 등단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생각하는 시보다는 소설을 쓰는 게 맞으신 것 같아요, 지금. 아니요, 감성 쪽으로는 시 쪽이 이제 훨씬 카타르시스나 내 육체적, 정신적 그 위안이 되는데, 하여튼 소설이란 여러 가지 이제 책무감, 사회적 책무감으로부터 시작해서 짓눌리는 억압의 요소가 굉장히 많아서 고통스러운데, 지금은 많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이제 한 20년 가까이 소설 쓰다 보니까 그런 중압감으로부터 많이 해방이 된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가 자연스럽게 이제 부화 과정에서 탄생을 한 건데, 제가 그 작품을 처음에 어떤 그 모티프를 얻게 된 것은 옥탑방이라는 단어 하나에서 이제 어떤 영감을 받았는데, 처음에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 상태도 뭐 구체적으로 어떤 스트럭처가 갖춰져 있는 게 아니었고요. 그냥 어떤 문학적 공간성이 있는 어휘로구나, 그 안에다가 어떤 소설적 장치를, 이야기를 좀 만들어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부터 한 1년 반 정도 이제 속에서 굴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옥탑방이라는 공간이 현실적으로는 일반인들이 사는 주거 형태 중에서 가장 높은 곳인데, 대부분 불법 가건물로 돼 있어서 벌금을 내면서 그것을 세를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높다는 것은 욕망의 차원에서 보면 에스컬레이트 돼서 가장 높은 곳이지만, 실제로 그것에 사는 사람들은 물리적인 높이와 상관없이 가난하기 때문에 높이 살게 되니까, 그런 어떤 모순 구도 속에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하다가 이제 그 공간에 사는 여자 주인공을 백화점의 인포메이션 걸로 이제 화려하게 설정을 하고, 그녀 옆에 있는 남자도 17층에 사는 형네 집에 빌붙어 사는 이런 주변인으로 만들어서, 이제 높이의 문제에서 수직적 그 운동 구조 안에서 이제 부침하는 어떤 젊음들이 인생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어떤 고뇌를 그 시지프스 신화에다가 이제 매칭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탄생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시지프스적 주제의식이 가미되지 않았으면 자칫 어떤 멜로 쪽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할까 고심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글쎄, 제 개인적으로도 제 작가적 어떤 행보가 굉장히 참 특이하구나 하는 생각을 스스로도 이제 많이 하게 됐는데, 그것은 제가 88년에 등단을 해서 이제 90년 초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한 10년 동안은 샤갈적 주제의식에 이제 복무를 했거든요. 그리고 2000년에 들어와서 이제 사탄의 마을에 내리는 비를 이제 출간을 했는데, 사탄의 마을에 내리는 비의 작가의 말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그 샤갈에서 출발했었던 작가의식이 10년이 지난 뒤에
사탄의 마을에 내리는 비로 진입을 하게 될 줄은 내 자신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잠깐 내적 의식 안에서 형성되는 본인도 알 수 없는 어떤 필연성이 너무 좀 두렵다 하는 이제 언급을 했고, 그래서 사탄의 마을에 내리는 비로 들어와서 또 그 계열의 작품들을 이제 한 5년 정도 써서 그 가시면류관 초상이라는 장편까지 이제 그쪽 계보의 작품들을 이제 다 완결을 했거든요. 그게 완결이 되고 나서 사실은 사탄의 마을에 내리는 비도 이제 그 이동을 해서 이제 작년에 나온 그 민음서에서 나왔던 사랑보다 낯선이라는 소설집에 들어있는 작품들은 이제 사람의 마을로 이동을 해서 아마 이게 마지막 그 필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그 소설집 내놓고 난 뒤에 앞으로 한 10년 정도 작업할 프로젝트를 지금 이제 그 부활을 시키고 있는데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래서 뭐 섣불리 시작할 생각은 없고, 아마 한 내년 정도나 부터 이제 작품들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작가들이 이제 작가로 등단을 하고 자기 작품 세계의 출발 지점을 사실은 이제 제가 작년에 냈던 사랑보다 낯선 같은 작품 세계부터 출발을 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작가로 출발했었던 시점은 70년대 후반부터 대학을 다녔었고, 또 80년대 초를 겪고, 80년대 말에 작가로 등단을 했기 때문에 제 20대의 어떤 정신적 그 관통 궤적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사랑보다 낯선부터 시작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었고, 그런 어떤 사회적 그 의식적 책무감 같은 것이 결국 샤갈 마을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했었고, 그것이 어쨌든 나에겐 멍해였기 때문에 10년 동안 복무를 했고, 제대하고 나서 이제 할 때가 공교롭게도 그 99년에 이제 10년이 마지막에 이제 막을 내리는 시점이 또 세기말이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허무감이 팽배해 있던 세상이 다시 어떤 악마주의적인 성향으로 막 소용돌이치고 혼돈스러워져 가는 걸 지켜보면서 사탄의 마을에 내리는 비는 결국 공동체를 지향하려고 했었던 80년대 말의 인물군들이 90년대라는 시공간 속에서 어떻게 이제 그 악마적 그 위상으로 샤갈의 마을이 사탄의 마을로 변해가는가 하는 그 어떤 사회적 노출 정도를 내 나름대로 지켜본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의식이 암암리에 작용해서 그런 작품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다 끝나고 났을 때 이제 비로소 사람의 마을로 왔다는 것은 다른 작가들이 이제 처음 출발 지점을 삼는 지점을 아주 뒤늦게 거의 뭐 15년 이상 애돌아서 여기에 와 서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이죠. 현실에서는 더 많이 죽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뭐 의도는 없고 뭐 자연스럽게 어떤 내 무의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이제 뭐 사탄의 마을에서 빠져나와서 나온 첫 소설집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어떤 음령이 드리워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이후부터 이제 시작되게 될 이제 사람에 대한 그 탐구를 본격화시키는 작품들은 이제 결국 주제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각자의 인생이 결국 이제 앞으로 소설 한 10년 동안 제가 이제 탐구를 본격적으로 이제 좀 파고 들어가려고 하는 화두인데, 그게 이제는 뭐 샤갈의 마을이라는 정치적 어떤 이제 그 공간, 그 사탄의 마을이라는 그런 세계마을적 공간성, 여기를 떠나서 이제 사람의 마을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를 이제 화두로 삼아서 본격적으로 이제 탐사를 시작할 작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 제 개인적 이제 경향성이나 이런 것은 더 이상 그 노출이 되질 않을 것 같아요. 그 세계로 가면. 혹시 종교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네. 굉장히 이제 허무적이고 네. 그 낭만적인 세계관이 보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종교와의 친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글쎄요, 근데 이제, 사탄의 말에 내리는 비, 그 계열의 작품 중에 마지막으로, 완결을 시켰던 작품이 이제, 가시면류관 초상이라는 장편인데, 그것은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서 말하는 이제 선과 악에 관한 어떤 제 나름대로의 그 판단인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과 악 의식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반쪽의 선만을 이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악을 통한 어떤 정신적 진화나 숙성을 차단하고 방해해왔던 것이 기독교 정신의 요체가 아닌가. 그래서 그 모티프를 이제 카인과 아벨의 문제에서 따왔는데, 실제로 창세기에 보면 카인이 아벨을 들여서 돌로 쳐 죽이긴 하지만 왜 죽이는지에 관한 논리적 근거가 없이 비약이 이루어지거든요. 건너뛰는데, 저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인데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였으니까 그게 어린 저에겐 굉장히 충격이었지만 왜 죽였는지를 주일학교 선생님도 얘기를 안 해줬었고,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그 문제를 궁금해 하다가 사해 문서가 나그 한마디 라이브러리라는 책으로 이제 미국에서 발간이 됐던 게 나오고 난 뒤 그 안에 이제 아담과 이브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이제 카인과 아벨의 그 자식들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그 사이에 여자가 게재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외성서에는 그 스토리가 다 이제 담겨져 있어서 역시 난 문학적인 상상력으로 둘 사이에 여자 문제가 게재돼 있을 거다 했는데, 역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모티프로 현대화시킨 이제 장편 소설인데, 결국 악을 인간들이 두려워하고 무조건 선을 중시하는 그런 어떤 종교 정신은 반편이다. 그래서 악을 두려워하지 말고 악을 통해서 오히려 선을 더 돈독히 하고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말하고 싶었었죠. 글쎄요, 저는 이제 소설 쓰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고 또 이제 작가적 의식이 변모하면서 문학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취약성이 오히려 문학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어떤 이율배반적인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관심의 방향이 좀 많이 좀 다른 쪽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어 가고 있는데, 요즘 제가 많이 빠져 있는 것은 사실 이제 현대 물리학 쪽에 와 있는데, 실제로 물리학이 지금까지 뉴턴 역학 이후에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이제 아인슈타인을 거쳐서 스티븐 호킹 최근에 와서 이제 초과학, 초심리 우주학 같은 것까지 이제 오는 동안에 엄청난 이제 사고의 틀거리들이 기계적 사고 방식으로부터 이제 굉장히 영성 과학의 차원으로까지 이제 진화를 해왔는데, 그런 분야에 대한 이제 관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문학 안으로 좀 끌어들여 올 수 있는 방법론 같은 것, 또 문학이 문학답다라고 말해온 그 영역이라는 텃밭도 이제 너무 산성화되고, 그 텃밭을 너무 오랫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울고 먹어서 그 안에서 이제 농작물이 잘 자라지도 않지만 다 자라봤자 누구나 다 자라온 경작 방식밖에 모르고, 또 그 방식에 이미 이 독자들은 이제 많이 식상해버려서 새로운 이 시대의 흐름과 이제 사고의 패턴 같은 것을 도저히 자꾸만 우리 문학이 이제 따라가지 못하는 이제 경향성을 보여주니까 관심의 영역들을 좀 확장시켜보자, 일단.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엉뚱한 제가 말하는 도서 목록, 어떤 방주를 삼겠다고 하는 목록들은